인본주의의 한계, 즉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영화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올린 설교 영상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인본주의의 한계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본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기생충에서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적 한계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생충이란 영화를 먼저 봐야 되는데, 저는 기생충이란 영화가 기분 나쁘리 많지 이 사회의 계급적인 갈등과 인간의 한계를 제대로 그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한 감정을 느끼곤 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수많은 장치와 상징들을 만들어서 서서히 관객들을 끌어들이고 그 관객들에게 현실보다 더 암울한 현실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화술에 있어서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도 정말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봉준호 감독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워낙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또 다 알지도 못하고 제가 눈여겨본 두 가지 정도 구조에 대해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것이 얘기하는 인본주의의 한계가 무엇이고, 또 그 지점에서 알 수 있는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자인 이선균 씨의 집은 항상 언덕 위에 있고 이선균 씨의 집을 갈 때마다 항상 상향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반대로 가난한 송강호 씨의 집은 지하에 있고, 송강호 씨와 송강호 씨의 가족이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하향적인 구조를 그리게 됩니다. 또한 송강호 씨의 집에 곱등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송강호 씨의 반지하 지하방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주정뱅이의 노상방뇨에 불과하고, 반대로 부자인 이선균 씨의 집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푸른 잔디밭과 초장 그리고 녹색의 나무들이라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구조들이 계층 간의 차이를 얼마나 잘 그려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한 얘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벌써 2600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국가라는 책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계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칼 마르크스도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간의 갈등을 통해서 무너지고 그 이후에 공산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600년 전에도 있었고 3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한 현대 한국 사회를 볼 때 정치적으로 좌와 우,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동성애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통해서 격렬한 계급화와 계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살펴볼 때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 사회주의자는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두 번째 특징은, 처음에는 마치 송강호 씨의 가난한 집 가정이 부잣집인 이선균 씨의 집에 들어가 부자 숙주에게서 영양분을 얻는 기생충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자인 이선균 씨의 집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필요했고, 또한 뒤늦게 나오는 제3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 가정 모두에게 표현되는 성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결국 이 세 집안 모두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영화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화 제목인 기생충이 만들어지기 전에, 즉 시나리오가 쓰여질 무렵에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가제로 이 시나리오를 불렀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 가난한 집과 부자 집안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결국 두 번째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이 두 집안이 모두 굉장히 닮아 있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송강호 씨는 그 부잣집의 지하실에 갇히게 되고, 송강호 씨의 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인생의 목적이 생겼고,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돼서 그 집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 집을 구입한 이후에 아버지 송강호 씨가 당당하게 자기 발로 걸어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 뿜뿜한 영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이 끝나고 갑자기 카메라가 하향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상상을 하고 있는 송강호 씨의 아들이 있는 곳은 바로 그 반지하방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계층의 상승을 꿈꾸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아니 즉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일은 상상에서나 가능하다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반영을 해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기분이 상한 이유는, 제가 여실히 부딪히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게 정말 그와 같고, 우리는 모두 계층 간의 상승을 바라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데서 오는, 그리고 그 현실을 꼬집는 데에서 오는 불쾌감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점이 제가 이 영화의 인본주의적 한계라고 지적한 부분인데요.
제가 말하는 인본주의란 기독교적 신본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선과 아름다움을 끄집어내면 낼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즉, 이 세상이 인간의 디자인과 인간의 다스림과 인간의 통치로 인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사상과 문학과 경제면에서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바로 현실적으로 지금 기생충에서 보여주는 계층 간의 격차이고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영화는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격렬하게 꼬집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절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상적, 철학적, 신학적 체계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원죄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더욱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 내면에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욕구들이 가득하고, 그것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려고 하고, 또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과 자본과 명예와 권력과 성적인 도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는 이 마음을 가리켜 바로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의 계층 간의 격차, 즉 여러 가지 현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즉 현실적인 대안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임에는 틀림없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우리 종청자분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기생충이란 영화는 인본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영화, 인본주의의 한계, 즉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영화이고, 이 영화와 복음의 상관관계, 즉 이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